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져왔어요. 70대 할아버지의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상처, 그리고 제 마음의 고통까지.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어요. 중소도시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잘하고 인사성도 바른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은 늘 어질러져 있어요.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서 아침에는 늦잠을 자요. 손주들 아침 도시락은 제가 매일 챙겨야 해요. 아들이 열심히 벌어오는 돈으로 며느리는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과 호화로운 모임을 가지면서도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마음이 아픈 건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예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한숨을 쉬면서 시댁 눈치를 봐야 하냐며 짜증을 내요.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쉬기 바쁘고 주말에는 며느리가 쇼핑이나 여행을 가자고 조르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해요.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손주들 교육비라면서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해요. 제 연금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대라고 하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손주들 미래를 위해 쓰는 건 좋지만 며느리가 그 돈으로 자기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는 걸 보면 정말 속이 상해요. 가끔은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들도 걱정되고요. 제가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속으로만 삭히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 모르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하자 시댁 노인이 융통성도 없다며 험한 말을 하고 나갔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 며느리가 맞았어요. 그것도 아들이 사준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하고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기둥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봤어요. 그 남자는 우리 아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비싸 보이는 차를 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도 힘들어하는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눈치를 보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손주들 학원비는 계속 저한테 요구하면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한다면서 저에게 큰 돈을 요구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 친구가 우연히 한 말을 통해 알게 됐는데 그 돈으로 명품백을 샀더라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 얼굴을 생각하면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결혼할 때도 며느리가 예쁘다고, 자기가 복이 많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요즘 더 심해져서 주말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해요. 늦게 들어오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물어보면 시댁이 감시하냐며 화를 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나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출장을 간 날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다가 잠들었죠. 다음 날 며느리는 친구 집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그 남자와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치는 게 고통스러워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제 돈을 노리고 아들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요. 요즘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전날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행동해요. 손주들 도시락을 싸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지난주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서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휴가를 못 낸다고 했는데 혼자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학원비도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용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손주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방에서 통장을 뒤지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더니 청소하다가 그랬다며 둘러대더라고요. 그 뒤로는 방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서러워요. 제 집인데 도둑처럼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아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갑게 굴어요. 아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면서 아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요즘은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느니 구식이라느니 하면서 손주들이 저를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손주들이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저와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며느리 말만 듣고 저를 귀찮아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괴롭고 매일매일 당하는 무시와 경제적 착취도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이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손주들이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회사에서도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한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비참해요.
가끔은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이대로 물러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들은 또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만 가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감만 쌓여가요.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모든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승진하지 못한 것이 제가 평소에 집안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아들이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해서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뻔히 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줘서 이 모양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순간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있어서 아들이 늘 시댁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눈치만 보다가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집에서 나가면 아들이 더 잘 될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늘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해요. 오히려 다른 회사원 부인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못 해준다고 불평만 늘어놓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의 실패까지 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이런 며느리와 계속 한 집에서 살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실체를 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제가 그런 걸 잘 다루지 못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요. 아들은 출근하면서 제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승진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며느리의 바람기 증거를 모으고 그동안의 경제적 착취도 기록해둬야겠어요. 손주들 학원비라며 빼간 돈들, 자기 쇼핑하는데 쓴 돈들,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해두려고 해요. 제 나이에 이런 일을 하려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서서 며느리의 실체를 밝혔더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지난 주말에 동네 노인정에 갔다가 오랜만에 제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제 얼굴이 많이 헬스케졌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큰아들이 이혼까지 했다면서 증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있었다가 큰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증거부터 모으라고 조언해 줬어요. 친구가 알려준 방법이 참 많았어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을 꼼꼼히 모으고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을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며느리를 미행하고 감시한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어제는 며느리가 또 외출한다기에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어요. 역시나 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도 찍어뒀어요. 비록 멀리서 찍어서 흐릿하긴 하지만 둘이 손잡고 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친구는 제게 작은 녹음기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며느리가 저를 협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몰래 녹음하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거나 험한 말을 할 때마다 녹음하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뺏은 기록들도 모으고 있어요. 손주들 학원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쇼핑 비용으로 썼다는 증거도 있고요. 이런 증거들이 쌓이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는 매일 저녁 전화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줘요. 증거를 모으다가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된다면서 더 조심하라고 당부하고요. 친구가 있어 정말 든든해요.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며느리의 바람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 목표예요.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 근처를 살피고 있어요.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 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꼭 해내야 해요. 며느리의 실체를 밝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모았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쇼핑하는 모습까지 모두요.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며느리의 카드 내역도 확보했어요. 아들 몰래 만든 비밀 계좌로 돈을 빼돌린 증거도 찾았고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밤새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협박하고 모욕했던 녹음 파일,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까지요. 이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특히 결정적인 건 지난주에 찍은 영상이에요. 며느리가 그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었죠. 아들이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다던 날이었어요. 그날 며느리는 손주들은 친정에 맡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아직 망설여지는 건 손주들 때문이에요. 이 일이 터지면 손주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손주들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는 게 더 나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단둘이 만나자고 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이미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승진 실패 후에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들을 지켜야 할 때예요. 친구는 제게 증거를 보여줄 때 조심하라고 조언해줬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보여주면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면서 아들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행동을 방관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려고 해요.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인 척 행동하죠.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드디어 어제 아들과 단둘이 만났어요.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아들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부르니까 많이 걱정됐나 봐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지, 요즘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면서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죠. 아들은 처음에는 제가 또 며느리 험담을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장면들.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특히 며느리가 만든 비밀 계좌 내역을 보여줬을 때는 아들이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동안 육아비와 생활비라며 요구했던 돈들이 모두 명품백이나 화장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자료들만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제가 녹음해둔 파일도 들려줬어요.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음성, 아들 뒤에서 험담하는 내용들까지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아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건 며느리가 그동안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야근한다던 날들에 실제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걸 알게 되자 참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시간과 장소가 모두 기록된 사진들,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아들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눈먼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그동안 제 말을 믿지 않고 며느리 편만 들었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몰라줬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진작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용기를 냈나 싶어서요. 결국 아들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이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아들의 단호한 결심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요.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꼭 껴안았어요. 어린 시절 아들을 안아주던 것처럼요. 비록 힘든 시간이 될 테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아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부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평소에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죠. 제가 모든 걸 망쳤다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제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왜 자기 뒷조사를 했냐고 따졌어요.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겁먹고 물러섰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의 불륜 증거와 횡령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에 가자고 했죠. 제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며느리의 태도도 급격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울먹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빼간 돈,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증거,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발 아이들 생각만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죠. 그제서야 아이들 얘기를 꺼내다니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똑똑히 말해줬어요.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라며 빼돌린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호화로운 약속을 다녔던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아들도 방으로 들어와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 달려가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아들이 이혼 서류를 내밀자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해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시댁 눈치 보며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일부러 이간질했다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불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지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권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다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 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이혼하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협박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왜 저런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저는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빼돌린 돈도 전부 돌려받을 거고 불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오늘 아침 아들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승산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특히 며느리의 불륜 증거와 재산 횡령 자료들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며느리의 불륜 상대도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더라고요. 그쪽 아내에게도 연락이 갔다고 해요. 이제 며느리의 불륜 상대방도 파경을 맞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어요.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나 봐요. 아들은 요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이혼 준비에 집중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빼돌린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카드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제가 모아둔 증거들 외에도 아들이 직접 발견한 증거들도 꽤 많더라고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가족을 속여왔던 거예요. 가끔 밤에 아들이 혼자 술을 마시며 우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죠.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야 할 때예요. 아들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들은 자신이 너무 멍청했다고,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았다는 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엄마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죠. 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조언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하자고요.
거짓말보다는 나이에 맞는 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양육권도 아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불륜 사실과 재산 횡령이 명백하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를 개인 용도로 써온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래요. 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꼭 가져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연자실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대견하네요. 친구는 제가 잘했다고, 이런 결단이 필요했다고 응원해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가 한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아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거짓된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그 상처는 더 깊어졌을 거예요. 아들은 요즘 저를 많이 의지해요. 밥을 잘 챙겨 먹는지 걱정하고 제 건강도 살피면서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예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오히려 이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드디어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는 삶을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쓰던 화장품 냄새도 고급 향수 냄새도 사라졌죠. 대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가득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지 않아도 되고 빨래를 하면서 한숨 쉴 일도 없어졌어요. 손주들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정성껏 설명해주고 제가 더 많은 사랑을 주니까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없는 동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요즘은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학교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공원에도 가고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손주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전에는 시댁 노인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제 건강도 걱정해주고요. 밥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눴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얼마 전에는 제가 모아둔 통장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빼돌린 돈도 거의 다 돌려받았고 이제는 제 맘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 통장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빼앗길 걱정 없이 진정으로 제 돈이 된 것 같아서요. 동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등산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항상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손주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녀도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TV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끔 아들이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웃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남은 인생,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손주들이 제 방으로 달려와서 깨워주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식탁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아침이죠. 아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니까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거죠. 집에서도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으니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야 진짜 행복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도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인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냈거든요. 이제는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수강료를 내면서도 떳떳해요.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친구들과도 매주 산행을 가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요.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손주들은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학원비만 많이 들었지 정작 아이들 공부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숙제도 봐주고 아들도 퇴근 후에 아이들 공부를 챙겨요.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니 아이들이 더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며느리 있을 때는 상금 받아오면 빼앗길까봐 대회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상금으로 손주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구들과 회식도 했어요. 제 돈을 제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네요. 가끔 동네에서 며느리 소식이 들려와요. 불륜 상대와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제가 증거를 확보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거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의 이혼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